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욕창 및 낙상 예방 지침에 이어서 오늘은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관한 영상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 교육 8번째 자료이고요.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는 노인 권리 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지이고요. 노인인권보호 지침 교육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의하여 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는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전체 수급자이고요. 우선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인데요. 법령에 따라서 노인의 권익 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회권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인권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경험하는 제약을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1982년에 발표한 비엔나 국제 고령화 행동 계획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기관의 전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수급자의 권리인데요. 전 직원이 모두 숙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노인은 존경과 존엄의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통신의 자유권, 개인재산이나 소유물 관리권, 참여의 권리, 정보 접근권 및 자기결정권 등 국제사회에서 권장하는 노인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위의 권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개념부터 잡아봅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행하는 다양한 말이나 행동들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요인으로는 우선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이 있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학대를 많이 당하고요. 나이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노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의존도가 높아져서 주 수발자의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학대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상황적 요인으로 동거를 할 경우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유형이 많이 발생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임이 많고요. 부양자의 특성에는 술이나 약물 중독의 경우 학대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외 지역에서 고립되어 발생하는 사회 관계망 요인이 있고요. 노인 차별주의나 강한 가족주의의 경우에도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노인학대 예시인데요. 우선 신체적 학대로 폭행, 감금, 거주지 출입 통제, 억압, 흉기 등으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통한 신체 통제, 원하지 않는 노동 등이 있고요. 정서적 학대로는 접촉 깊이,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것,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표정 등이 있으며 노인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인데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 등의 경제적 학대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료 관련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방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기 방임, 요양원에 모셔다 놓기만 하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등의 유기가 노인학대의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작성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제39조 6항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특히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과태료와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의 법적 근거이고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에서의 역할 또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을 기관별로 작성해 두어야 하는데요. 우선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실종 노인에 관한 신고 의무, 노인학대 등의 예방교육과 관련한 기관의 의무, 직원의 노인학대 금지 의무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학대에 관한 기관의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부터 학대 의심 혹은 피해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자살 징후 교육과 함께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자살 징후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대응 지침으로는 총 9가지 지침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자주 전화하고 방문하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기, 공감하기,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기, 그리고 수용, 위로, 해결 방법, 자원 연계, 지속적인 관심 등 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이곳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신고기관 및 신고 요령으로 노인학대 전문기관인 1577-1389의 전화번호와 학대 신고 요령을 함께 기입해 두면 좋은데요. 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이 되었으면 의심사항 혹은 학대사항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지만 특히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요.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